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헌 고무신을 신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누가 봐도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보낸 서민처럼 보였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 일대의 빌딩 3채와 수십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산 300억 원의 알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남의 박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순자는 20년째 같은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뜨고 보일러는 겨울마다 말썽이었지만 수백억 자산가가 이런 곳에서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아들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부모의 재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부터 재산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내 학비 되는 것이니 열심히 살라는 말을 민수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이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33살의 김민수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내며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지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딸로 소개된 그녀는 화려했습니다. 명품백과 명품 시계를 두른 모습에 민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고 다니는 명품들은 모조리 가품이었고 그녀의 친정은 이미 수십억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결혼은 탈출구였습니다. 돈 많은 집 아들과 결혼해서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현실에서 만난 민수는 그저 다루기 쉬운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할머니라는 소리에 수진은 오히려 간섭할 사람이 없겠다며 좋아했습니다. 수진은 계산적으로 접근했고 민수는 순순히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 맞췄던 빛바랜 분홍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든 오래된 나무 상자를 정성껏 보자기에 쌌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면 좋아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 정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 순자는 호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생 시장만 다녔던 그녀에게 이런 화려한 곳은 낯설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소유한 빌딩 중 하나는 이 호텔보다 더 컸지만 순자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달려와 순자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예물함을 들고 신부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함을 내밀자 수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은 순자의 한복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친구들이 식모인 줄 알겠다며 창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식모라는 말에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은 냄새가 난다며 예물함 상자를 손가락으로 밀쳐냈고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라며 아는 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평생 온갖 수모를 겪어온 순자였지만 며느리에게 받은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를 걷던 순자는 허둥지둥 뛰어오던 지상철 사장과 부딪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인 그는 순자를 밀치며 할망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식모면 식모답게 뒷문으로 다니라는 그의 말에 순자는 묵묵히 옷을 털었습니다. 그때 대형 그룹의 오 회장이 달려와 순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 사장이 길 잃은 노인이라고 무시한 그 여인을 향해 오 회장은 박 의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지 사장의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강남. 박 여사가 바로 이 촌스러운 할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 사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가 박 여사에게 빌린 돈만 20억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사돈 어른이니 괜찮다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수진이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순자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주례사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지 곧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순자가 정성껏 반찬을 해 아들 집을 찾았을 때 수진은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반찬을 놓고 가라며 차갑게 문을 닫아버리는 며느리의 태도에도 순자는 민수가 행복하면 됐다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외제차를 사달라며 순자의 낡은 아파트를 팔라고 요구했고 순자가 거절하자 장기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반찬을 들고 찾아온 순자에게 수진은 폭발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반찬은 필요 없다며 반찬 위에 소금을 마구 뿌렸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순자의 말에 수진은 순자의 낡은 가방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밟았습니다. 거지 노인네 주제에 누굴 가르치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발자국 찍힌 가방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아버지가 쓴 20억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무릎 꿇고 빌던지 사장의 집을 산 주인이 바로 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의 낡은 아파트에 지 사장과 수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가 모였습니다. 지 사장은 들어오자마자 순자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수진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었습니다. 식모라고 부르며 장기라도 팔라고 했던 수진의 목소리에 민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렸습니다. 지 사장의 회사 인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빌려간 20억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감옥에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당장 아들과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명품과 외제차는 모두 빚을 갚는 데 처분될 것이며 평생 일해도 너희 집안의 빚은 갚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달렸지만 순자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발로 찬 것은 수진 자신이라며 거지. 노인네일 때는 식모 취급하더니 이제야 어머니 소리가 나오냐고 꾸짖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민수를 안아주며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수진의 집안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명품 대신 작업복을 입고 순자가 소유한 빌딩의 청소 용역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을 청소하며 수진은 자신이 식모라 비웃던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산이었는지 깨달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을 다니며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 민수와 함께입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며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박순자 여사는 오늘도 낡은 한복을 입고 시장 골목을 누비며 보여주고 있습니다.